정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12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고 후차권에서 다소 좀 틀어졌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 대박도 나왔었죠. 우스컵 10경주였었는데요. 좀 아쉬웠습니다. 주석진이 머리치게 된다면 권성호하고 주광희를 노려봐야 된다. 주석진의 권성호, 주석진의 주광희를 한번 공략해보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만 선행 나섰던 주석진이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권성호하고 주광희라고 권성호가 들어오다 보니까 뭐 200배가 넘는 대박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전반적으로 좀 강자들은 결승전으로 다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6경주 홍석환이 분명 유리한 것 같습니다만 이변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뭐 김일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8경주 김다빈과 손진철의 협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 결승전에서도 김동원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김옥철과 김한윤, 특히 김한윤의 선행감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배당이 상당히 좀 높게 고액 배당도 연출될 수 있는 우스컵이라는 점. 좀 분산 투자 생각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홍석환이 연이틀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어요.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뭐 이유진하고 최근영이 장인석을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뭐 장인석 자체가 시속감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홍석환이 넘어서게 된다면 윤승규와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윤승규가 전일 꼬리로 낙차 사고를 당했었기 때문에 홍석환과의 협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강자 피한 김일규가 득점에서 앞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일규가 득점은 높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몇 경주 반짝 선전하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김일규 이번 편성 인정받게 된다면 송현이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일 대타 출전했었던 송현의 뒤를 권성호라든지 강전이 막혀 나간다면 김일규 몸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도 높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김다빈이 전일 힘을 써봤는데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희속감은 괜찮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진하고 김치범이 김다빈의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김다빈 입장에서는 손진철 달고 쏘면 됩니다. 전일도 손진철 마크되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 김다빈과 손진철의 협공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되 단 손진철이 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강자 피한 이찬우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이찬우가 좀 아쉽게 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강축인데 문제는 이찬우 놓고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서로 마크에 나갔다고 마크에 나가겠다고 또 아둥바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차권은 쉽지만 않은 상황이란 점. 이찬우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보다는 비파업 선수들과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은 하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김영권이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마크 출병이기 때문에 김영권이 경주에 조용현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야지만 유리할 것 같은데 조용현이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김영권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기생인 이용주라든지 넘어서면 진성균이 물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주와 조재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영권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 결승경주 김동훈의 기세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때려도 11초대 초반까지 선발급 선행시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팀 후배 김재원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윤이 있고 김옥철이 있어요. 특히 김옥철 27기 신인 선수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직전 결승전에서도 동반 입상 성공했었기 때문에 김동훈은 동반 김재원보다는 김옥철을 타겟으로 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김한윤이 시속감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김한윤이 먼저 내선 잡고 긁어버린다면 김옥철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우스컵 경주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홍석한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홍석한의 연대가 윤승기가 있고 이창용이 있죠. 여기에 반면 청평팀 선수들 최근영과 이유진이 협공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주병환이 있고 장인석이 있어요. 4대3으로 싸우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유진도 그렇고 최근영도 그렇고 추입형입니다. 장인석이 때려줘야지 최근영, 이유진이 경주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인석이 타점 잡고 경주를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이틀 홍석한 봐서는 저치기 타이밍 충분히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홍석한 입장에서는 귀향이면 최근영, 이유진보다는 아무래도 파업 쪽인 윤승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홍석한이 인천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 개인인 윤승규와는 연합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죠. 전일 윤승기가 꼬리로 낙차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무거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행스럽게 큰 부상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낙차 사고 당했습니다만 등 쪽으로 떨어졌어요. 그 점 때문에 타박상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골절은 아니기 때문에 홍석헌과 윤승규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홍석한이 최근영, 이유진, 노골적으로 챙겨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5번의 파업 쪽 라인을 이번 편성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윤승규가 꼬리로 낙차 나는 점에서 100% 컨디션 유지하기는 어렵죠. 이 점 때문에 홍석환의 뒤를 집중적으로 막혀 나갈 수 있는 최근형 쫓아가게 된다면 빼앗게 된다면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4번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협공은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석환이 최근형과의 협공을 생각하기보다는 쫓아가든 못 쫓아가든 윤승기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제 기량만 발휘 나간다면 인천 쪽에서 훈련하고 있는 7번과 5번 동반 입상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홍석환이 분명 컨디션 좋습니다만 윤승규를 믿었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윤승규가 넘어서지 못하면 홍석환도 함께 고전할 수 있을 것 같고 홍석환이 그렇다고 힘을 써서 버텨내기도 좀 버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긴 거리 나섰다가 버텨내지 못한다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인석이 타점 잡고 최근영, 이유진, 주병환이 장인석 앞선에서 자리 잡고 끌어내게 된다면 장인석이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고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장인석, 선행감은 좀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청평팀이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게 된다면 충분히 장인석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장인석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최근형의 동반 입상이죠. 4번과 6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부천고 선회입니다. 청평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이유진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6하고 4.1이죠. 4.6하고 4.1 경주권, 4.6하고 4.1은 홍석환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연이틀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홍석환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도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윤승기와 동반 입상이 우선인데 아무래도 꼬리는 낙차 사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점 최근형이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에 7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일규가 편성은 잘 받았습니다.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일규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딴지 걸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김일규가 직접적으로 힘을 쓰는 작전은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일 대타 출전했었던 송현이를 김일규가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현이가 지종훈련 때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어요. 10주 만에 출전인데 전에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송현이가 때려주고 김일규가 최근 들어서 몸 상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송현이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김일규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일규의 뒷자리를 강지원이 막혀 나가고 권성호가 막혀 나가고 또 정희성, 최지훈까지 마크 다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송현이가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뭐 김일규 입장에서는 시속감만 좋다면 굳이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몰고 가서 직선 짧게 가자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81년 생입니다. 한데 송현이가 2월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일찍 들어가면서 80년인데 81년들하고도 또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송현이기 때문에 김일규는 철저하게 송현이 활약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2번,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강재원이죠. 연이틀 조지호 뺏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전일은 또 홍석환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강재원, 끌어내서 받아가는 데는 귀신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을 타겟으로 6번과의 동반 입상, 7번과 6번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친구들인 송현이의 사능감만 좋다면 뭐 김일규 입장에서는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마크 선수들끼리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뭐 강재원이 7번 마크에 나간다는 보장 없죠. 버텨내는 2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송현이가 힘을 써야 되는데 강지훈이 송현이를 타겟으로 하거나 권성호가 송현이를 마크해 나가게 된다면 김일규가 견주를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득점은 높아졌다 뿐이지 최근 몇 경주 선전 펼쳐 나가면서 뭐 결승전 선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반짝 점수가 많이 높아졌다 뿐이지 뭐 그 전에는 뭐 강재원, 권성호 비등비등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송현이가 힘을 써주고 뒤를 권성호가 마크해 나가거나 송현이의 뒷자리를 강재원이 마크해 나가면서 끌어내서 털어서 7번을 견제 나가게 된다면 송현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짧은 선수들끼리 잔뜩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2번하고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3번, 2번하고 6번은 김일규 배당의 중심으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만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 2, 3하고 2, 6은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의 중심은 그래도 김일규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다빈이 뭐 시속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남기다 보니까 뭐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속감이 점점점 살아나고 있는 김다빈. 김다빈 입장에서는 손진철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김홍규와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시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치범, 조준수, 정순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대3 파업과 비파업의 경합 경주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시진도 자력은 떨어져요. 뭐 저측이나 추입은 몰라도 자력 능력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점. 김치범은 전형적인 마크 추입이다 보니까 김다빈 입장에서는 굳이 김치범, 김시진 챙겨주기보다는 손진철을 뒤다 붙이고 힘을 쓰는 작전 충분히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전일도 김동훈이 손진철을 완벽하게 챙겨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손진철 끝까지 마크 지켜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다빈도 때리면 아무래도 2번하고 3번보다는 1번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단 손진철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욕심 많은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는 점. 김다빈이 아무래도 김시진, 김치범 견제 나가기 위해서 타종부터 서두르게 된다면 뭐 손진철은 땡큐죠. 얼씨구나 직선에서 차가 나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다빈의 뒤를 마크해 나가면서 쫓아갈 수 있는 선수는 김시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하고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굳이 김시진 달고 쏘기보다는 아무래도 손진철 달면서 김시진과 김치범 병주 태우면서 후미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경제 중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욕심 많은 손진철이라는 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김다빈이 타점 잡고 때렸을 때는 시속감이 괜찮은데 타점 잡지 못할 때는 또 한없이 고전하고 있는 선수가 김다빈입니다. 오히려 김시진이 제대로 된 저측이 탐 잡아나가게 된다면 김시진의 뒤는 김치범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뒤늦게 김다빈을 활용해 나가면서 넘어서게 된다면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김시진의 선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이죠. 2번하고 1번입니다. 배당은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김다빈 빠져주게 된다면 2, 3이 가능하고
2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대2로 싸워야 되는 편성 뭐 승부글에 짧은 김시진 김치범 있기 때문에 손진철 달고 쏘면 비파업 완승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구경주입니다.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찬호 전일 좀 아쉽게 되긴 했습니다만 뭐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편성 자체도 여유가 있어요. 한데 까갑한 게 이찬호를 중심으로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희진하고 박지웅 여기에 김호준은 파업 선수들이죠. 김원호, 김주환, 이찬우 여기에 김영석은 비파업 선수입니다. 3대4로 싸우는 편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찬우 입장에서는 뭐 파업 선수들보다는 비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찬우가 누구와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박지웅하고 이찬우는 동반 입상 경험이 2번이나 있어요. 하지만 선발급에서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는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찬우 입장에서는 박지웅 활약이 나가면서 좀 크게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찬우의 뒷자리를 충청권 선배 김원호가 맡겨 나갈 것이냐 김주환, 김영섭이 쫓아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김주환이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발주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뭐 짧게 젖히기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전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을 5번하고 3번,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을 1번 편성 경주의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석도 선발에서 올라와서 아직까지는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화끈하게 때려준다면 5번이 몰아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노려봐 달라는 말씀 기대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번 5번과 3번 쪽에 5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찬우도 파업과 비파업 확실하게 선을 긋고 경주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양희진, 박지웅과 연합 펼쳐 나가기보다는 기왕이면 1번, 3번, 7번 안에서 그 중에서 좀 3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5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찬우가 타겟을 잘못 설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호를 믿어요. 근데 김원호가 요즘 선행 시속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때려도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대타 출전하고 있는 박지웅이 양희진 달고 쏴버리면 파업 속으로 4번과 2번에 동반 입상 가능하죠. 뒤늦게 이찬우가 날라오면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4위 가능하죠. 4, 5가 나올 수 있어요. 4, 2하고 4, 5는 박지웅 대타 출전했다가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4, 2와 4, 5 충분히 가능한 노려볼 수 있는 경주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김원호가 좀 더 서둘러 주거나 희속이 없기 때문에 이찬우가 저측에 나선다면 마크력 좋은 3번과 7번이 쫓아갈 가능성 비팝 쪽으로 공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환하고 김명석 쪽에 김주환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에 권해드리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영권이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전일 파업 선수들, 비파업 선수들 좀 쫓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김재원과 김민수의 뒤를 노려봤었는데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영권. 아무래도 전형적인 마크 추평이다 보니까 마크 추평의 한계입니다. 김영권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앞선에서 땡겨주는 선수가 있으면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데 조용현밖에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비파업 선수가 파업 선수가 없기 때문에 김영권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명환도 있긴 합니다만은 확실하게 땡겨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일단 뭐 김영권 입장에서는 진성균이 있고 이명환이 있고 조용현이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환이든 조용현이든 김영권이 힘을 쓰게 된다면 버텨내기보다는 좀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6번의 뒷자리는 자연스럽게 진성균이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밀착 막혀나간다면 뭐 진성균도 마크는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직선에서 좀 세게 나가게 된다면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파업 선수들의 협공위한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1번 쪽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용주가 아직까지는 뭐 경주감이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12개 동기생이에요. 금요경주처럼 경주 펴러 나가기만 한다면 아무래도 2번이 때려주고 6번이 빼앗게 된다면 취입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번과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진성균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되 6번과 2번 빼앗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번 경주도 전일처럼 멍 때리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뭐 태만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용주의 뒤를 노려서 칩까지 노려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있죠. 뭐 전일도 김영권이 치고 나가는 파업 선수들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금일도 이용주가 때리고 조재우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조재우가 때리고 이용주가 젖히고 배준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비파업 라인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영권 쪽으로 배당이 집중적으로 뚫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편성면에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명환이 타점 잡지 못하고 조용현이 타점 잡지 못한다면 김영권은 이용주 후미를 노려야 될 것 같은데, 빼앗지 못하면 2사나 27로 비파업 완승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어요. 2사 27 노림수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사와 27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득점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태만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영권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6위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 파업 선수들의 협공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동훈의 기세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이제는 선행 선수를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잡아 돌리니까 11초 때 초반까지 중초반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차하면 때릴 수 있는 김동훈, 금일 아무래도 본인이 결승 경주이기 때문에, 결승은 또 일반인 경주하고 다르죠. 그 점 때문에 긴거에 나섰다간 잡힐 수도 있어요. 차계를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때리기보다는 때릴 수 있는 김옥철, 김한윤 활약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서팀 김재영이 있긴 합니다만, 김동훈이 노골적으로 김재영을 챙겨주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김한윤도 선행감 확실하게 찾아 나가고 있죠. 특선에서는 강급제였어요. 김옥철은 또 졸업순위 3위 직전 결승전에서 때려서 김동훈이 간신히 추입으로 동반 입장에 성공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동훈이 김재영까지 노골적으로 챙겨주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과연 김동훈이 김한윤을 활용해 나갈 것이냐, 김옥철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희속감은 아무래도 김옥철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한윤이 때려도 김옥철이 젖히게 나설 가능성, 김동훈이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김한윤이 때리고 김동훈, 김옥철 순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다시 한번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인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 쪽에,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 쪽에, 2번하고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김한윤이 선행감이 확실하게 살아났어요. 이를 2번이 몰고 와서 출패 나간다면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서팀 협공보다는 결승에서 김동훈이 완벽한 강축은 아니기 때문에 김재원까지 챙겨 나가기보다는 본인 실리 챙겨 나가야죠. 점수 쌓아서 특별 승급이라든지 특성급 진출 노리고 있는 김동훈, 2, 6하고 2, 3 두 차권인데, 전반적인 시속은 김옥철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2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동훈은 아무래도 김옥철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것 같고, 김재영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김한윤의 포지션이 상당히 어중간합니다. 김한윤이 오히려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견준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한윤 버티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옥철이 김한윤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오히려 김민수가 김한윤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잘만하면 3번과 5번이라든지 3번하고 6번, 김재영은 2번의 뒤를 물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호하고 36은 선행 강자 김한윤, 특선에서도 선행이 통했어요. 낙차로 인해서 고전하다 보니까 우수로 강급됐어요. 우수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실격 처리 당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자신감 없던 김한윤이 긁어버리면 3호하고 36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김동훈 인정하고 6번과 김동훈 인정하고 김한윤 쪽으로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27기 신인 선수죠. 딱 3위 저력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 6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 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항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